자, 이번에는 앞서 약속했듯이 2차 시 기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기본 문제는 운동학과 관련돼 있어서 이 등가속도 3공식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거를 잘 활용한다면 당연히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 수도 있고 한 가지 더 방식이 있어요. 얘는 공식이어서 잘 정리해 놓은 수식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겠죠. 얘는 바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를 풀 때 공식을 활용한 방법이 있고 그래프를 활용한 방법을 둘 다 풀이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장단점은 있어요. 공식은 뭐 일단 요거 세 개만 외우면 계속해서 대입하면 뭐 시간도 구해낼 수 있고 뭐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뭐 가속도 이런 것들을 구해낼 수 있어요. 좀 간편한 방법이 있지만 좀 어떤 운동 상황인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반면에 그래프는 처음에 이해만 잘 하고 나면 충분히 이게 어떤 상황의 운동인지 알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좀 더 이렇게 멀리서 본다 해야 되나? 그런 큰 그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도 공식은 좀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둘 다 설명해 드리려고요. 그러면 먼저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다 했죠.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3m/s로 가고 2초 동안 갔다. 이러면은 몇 미터 갔을까요? 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거속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3 곱하기 2는 6m다. 네,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가정이 하나 들어가야지만 성립합니다. 바로 이 속도가 등속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상황에서나 문제 상황에서는 대부분 등가속도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속도처럼 3m, 1초에도 3m, 2초에도 3m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1초가 있고 2초, 여기는 시간이고요. 여기는 속도입니다. 그러면 1초 때도 3m/s, 2초 때도 3m/s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가 3m/s인데 2초 동안 갔어요. 얼마나 이동했나요? 했을 때 3 곱하기 2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 속도가 처음부터 3이 아니라 처음엔 0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빨라진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처음에 0이었다가 나중에 3m/s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2초 이렇게 되겠죠. 자, 사실 이 거리를 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우리 등속도 했을 때 어떻게 구했다 했죠? 속도 곱하기 시간을 했죠. 그게 뭘 한 거냐면 이 그래프의 아랫면의 면적을 구한 거예요. 자, 다시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아래 면적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변위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등 가속도 운동을 할 때도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가 3이에요. 그러면 이동한 변위는 어떻게 구하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3m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이 평균 속도라는 것 개념도 쓸 수 있어요. 평균 속도가 뭐냐? 바로 이 변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똑같은 변이 3m/s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속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 주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곱하기 시간 한 개 변위가 되는 거죠. 그때의 요거 평균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 그리고 얘가 2 곱하기 요렇게 그러면 평균 속도는 2분의 3 1.5예요.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원래 평균 속도는 뭐냐면 이 사이 값입니다. 요거랑 여기랑 사이 값. 그래서 3을 2로 나눠주면 1.5가 되겠죠. 왜 이렇게 하냐? 이 삼각형을 구하기 어려울 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와 똑같다는 거죠. 지금 그림이 조금 안 맞긴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이렇게 쏙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평균 속도는 왜 자꾸 쓰려고 하냐? 이런 상황을 한번 봐주세요. 속도가 처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 속도가 되었습니다. 뭐 이때 시간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겼을 때 아까 말했듯이 얼만큼 이동했느냐 하려면 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구하실 때 이 사각형 구하고 이 삼각형 구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 VF라는 친구와 V0의 절반, 즉 이 값이겠죠. 평균 속도를 구한 다음에 평균 속도 곱하기 t를 해도 이 전체 면적이 나옵니다. 왜냐?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이 사각형이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가 결국 이 큰 사다리꼴과 같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뭘 했냐면 먼저 이 안에 있는 면적이 변이가 된다. 좋습니다. 그리고 평균 속도를 활용해서 변이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과 관련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 그래프에서 하나 더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울기예요. 기울기는 이렇게 얼마나 기울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얘는 x 변화량 중에 y 변화량이라고 해서 지금의 x 변화량은 결국 t 값이니까 t고 자 가속도는 그 다음에 y의 변화량 이 전체가 아니죠. 전체가 아니라 이게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vf-v0 즉 t분의 델타 v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공식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울 수도 있지만 이미 벌써 다 한 개념입니다. 방금 전에 그래프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했죠? x분의 y.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한번 고쳐보면 끝입니다. 자, t를 1로 곱해줍시다. 그러면 at는 vf-v0 1번 공식처럼 나타낼 수도 있겠죠. vf는 v0 플러스 at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변위라고 했는데 아까 이 면적과 같다 했죠. 면적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또 평균 속도 여기서 일단 이걸 의미하죠. 또 어떤 게 있냐? 이 사각형 넓이 구하고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예요. 보면 이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v0 곱하기 t 가로 곱하기 세로 하겠죠. 그러면 s는 v0 곱하기 t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구하죠? 자 가로 t 곱하기 얘가 vf-v0예요. 맞죠? 그러면 이 v0 vf-v0가 at와도 같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게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주고 AT 곱하기 T 따라서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으로 2번 공식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사실 이 두 공식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3번 공식은 왜 나왔냐? 여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시간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변위를 구하는 방식이 많다는 거죠. 이거를 먼저 구하고 이걸 여기 대입해서 2번을 구한다. 그런데 시간을 딱히 구할 필요 없을 때는 바로 3번 공식 넣어서 얘를 구해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문제를 풀 때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보고 그래프를 활용해서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문제풀이를 위해 들고 가겠습니다. 상대 속도는 공식이 필요 없으니까. 자, 상대 속도가 뭐냐? A가 본 B의 속도를 저희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A, B, VAB.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볼까요? 자, A가 본 B의 속도라 했어요. A가 만약에 준용이라 해볼게요. 그럼 저는 여기 타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5m/s로 갈 때 얘가 8m/s로 가면 제가 아무리 앞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이 차가 가로질러서 이렇게 갈 거예요. 속도가 3m/s로 가겠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문제 상황에서 좀 직관에 의존하기에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겸 이 식을 쓰는 겁니다. 이때 VAB 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VA-VB가 아니라 VB-VA가 됩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가 8이고 빼기 5는 3이라 했죠. 좋습니다. 아까 직관과 마찬가지로 얘가 3m 앞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쪽에 타겠습니다. B에서 본 A.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제가 가만히 있는데 얘가 느리다 보니까 뭔가 뒤로 가는 것 같아. 마이너스 방향으로 3m/s로 A가 가. A라는 차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VB, A 이렇게 해서 VA-VB가 되겠고 얘가 5, 얘가 8이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요번엔 두 차가 마주보는 차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A가 본 B의 속도를 이번에 바로 공식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B는 마이너스,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8 빼기 5는 마이너스 13m/s. 다음 여기서 제가 5m/s로 가는데 빼야 되죠. 뭘 빼죠? 마이너스 8을 빼면 플러스가 돼서 13m/s가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상대 속도라는 이 속도를 했을 때 두 개가 방향이 다르니까 어떤 애는 마이너스가 되고 어떤 애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 속도라는 친구는 변위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얘는 1차원, 즉 이 같은 선상에서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차원에서는 면에서의 움직임이죠. 제가 만약에 이쪽으로 3m/s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차는 일로 가는데 B라는 차는 갑자기 이쪽으로 간대요. 4m/s로 갔어요. 그러면
A가 모은 B의 속도는 몇일까요? 뭐 단순히 그냥 B가 4니까 나는 3이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 기준으로 봤잖아요, 지금. 제가 가만히 있을 때 얘는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앞으로 3m/s로 가는데 얘는 위로 4m/s로 가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B라는 친구가 위로도 가지만 뒤로도 간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앞으로 가는 거에 움직임을 반대로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때 기준으로.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벡터의 합성이니까 위로 4m/s, 왼쪽으로 3m/s. 그러면은 얘는 뭐 몇 m/s로 갈까요?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어요. 직각이니까. 그러면 9 플러스 16에다가 루트를 씌운 5m/s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상대 속도의 크기는 5m/s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요거는 네, 이렇게 2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1차원과 달리 단순히 크기를 빼주고 더하고가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걸 나중에 심한 문제에서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자, 이 공식을 써야겠다는 느낌이 오나요? 뭐 어차피 가속도 나오고 속도 나오고 뭐 미터 이렇게 나오면 할 수 있는 건 구하라는 걸 보면 속도죠. 등가속도 공식밖에 없어요. 저기 지금 1도 안 나왔고 충격량도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활용하면 좋으냐? 여기서 미지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 중에 세 개의 값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개의 값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를 써보는 게 가장 좋겠죠. 먼저 가속도가 2.5.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 잘 봐야 되는 게, 경기에서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20m 지났다 했어요. 처음에 속도가 있을까요? 달리기가 처음엔 정지해 있죠. V0는 0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에서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금은 달리기 하는 상황이니까 출발에서는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변이는 20m가 됩니다. 그럼 이때 속도가 얼마냐, 나중 속도가 얼마냐, 이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3번 공식 쓰면 참 빨리 구하겠다라는 느낌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꼭 아니더라도 1번, 2번으로 다 접근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다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여기다 0을 넣고 2.5를 넣고 t는 v 이렇게 해서 v는 2.5t가 됐는데 지금은 미지수가 두 개예요. 내가 얘를 구하고 싶은데 시간도 몰라요.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지금 변위 s를 알고 있어요. 20은 v0가 0이니까 0 그리고 곱하기 2.5 곱하기 t의 제곱. 자, 그러면 이거를 풀 수 있겠죠? 자, 한번 풀어보면 얘를 넘겨서 40 곱하기 5분의 2는 t의 제곱 20이 되겠고 아니죠 곱하기 나눠주는 게 아니죠. 얘랑 얘를 나눠주면 8. 그러면 t제곱은 16. t는 플러스 마이너스 4지만 시간에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4초가 됩니다. 그러면 이 4초를 아까 이제 t를 알게 됐어요. t를 알게 됐으니까 2.5 곱하기 4 해서 10m/s가 된다. 로 구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개를 알고 거기다 한 개를 알고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라는 게 아예 구할 필요도 없으니까
3번으로 바로 풀 수도 있어요. 자, 3번으로 한번 넣어보면 2as 2 곱하기 2.5 곱하기 20은 내가 구해야 되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의 제곱. 얘가 지금 0이니까 얘 구할 수 있죠. 지금 미지수가 한 개고 다른 게 식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수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수로 구해내면 똑같이 10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이걸 v제곱은 100 이렇게 나오는데 v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는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 중 어떤 게 맞을까 했을 때 지금 앞으로 가는 게 플러스의 가속도를 받고 있잖아요. 나중 속도는 플러스가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기 전에 그래프로만 풀 수도 있다 했는데 그럼 그래프로 도대체 어떻게 푸냐? 자, 마찬가지 상황에서 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여기는 잠깐 그 그림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 속도가 어디냐? 자, 먼저 시작했다 했으니까 처음 속도는 0입니다. 그리고 나중 속도는 잘 모르겠지만 점점 빨라져서 나중 속도에 이를 거고요. VF. 그 다음에 그때의 시간을 알려고 했는데 그때 시간도 몰라요. T라고 둘게요. 그러면 아까 기울기가 뭐라고 했죠? 가속도라 했으니까 T분의 VF-V0. V0가 0이니까 지울 수도 있어요. 는 2.5고요. 그럼 이렇게도 바꾸시겠죠? VF는 2.5T. 그리고 아까 이 면적이 이동한 거리라 했는데 지금 이동한 변이가 20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vf는 20이 되겠죠. 그러면 vft는 40이 될 거고 이 두 개의 식이 있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다가 vf에다 넣어주면 2분의 5t 제곱은 40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 t 제곱은 16 t는 4 마찬가지로 나오죠. 그러면 t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4를 넣어주면 vf는 10m/s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활용하면 문제 사항을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고요. 나중에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 더 유용하게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요 다음 문제 풀어보면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6m/s로 달리다가 1.5m 전에 슬라이딩해서 여기에 도달했대요. 그러니까 멈췄다는 거죠. 자, 이렇게 2루 베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뛰어오다가 이렇게 상황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부터 착 슬라이딩을 해요. 1.5m. 그럼 얘가 이렇게 이렇게 쫙 끌려와서 여기서 딱 멈추겠죠. 밟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VF라는 친구는 멈춰 있으니까 0이 돼요. 이렇게 문제 상황에서 단서들을 얻을 수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처음 속도. 처음에는 6m/s로 여기서 슬라이딩을 시작했다 했죠. 그러니까 처음 속도는 6m/s예요.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총 길이가 1.5m라 했으니까 S는 1.5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다시 공식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가속도입니다. 그럼 여기에 시간 알고 있나요? 아, 몰라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는 알고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진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적어도 올 수 있겠죠? 0은 6 플러스 AT 이렇게 적어 놓고 이번 식으로 가봅시다. 자, 1.5 V
제로가 6이니까 6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at가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여기에 at가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줄 수 있어요. 다시 1.5는 6t 플러스 t, 자 2분의 1t 곱하기 at라고 또 할 수 있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걸 총 곱해주면 마이너스 3t가 되고 3t는 1.5가 돼서 t는 6분의 뭐가 되죠? 자, 2분의 3이었으니까 2분의 3이었으니까 바로 나올 수 있겠네요. 2분의 1. 맞죠? 자, 그렇죠. 2분의 1초가 되겠죠. 0.5초. 그러면 가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가속도를 구해낼 수 있어요. at는 마이너스 6이었죠. 그러면 a 곱하기 2분의 1이 마이너스 6이 되고 a는 마이너스 12m/s 제곱이 됩니다. 자, 1번 공식과 2번 공식을 활용해서 풀었고요. 요거를 바로 3번 공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간을 우린 지금 구해냈지만 물어보지 않았다면 바로 대입할 수도 있겠죠. 3번 공식으로 바로 대입했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빠르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2a 2분의 3 1.5니까 vf는 0 마이너스 36.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2m/s 제곱. 빠르죠. 3번으로 구할 때는 빠를 수 있어요. 자, 아이고.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빠르게 또 풀어볼게요. 지금 그래프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처음 속도가 있나요? 네. 처음 속도가 6m/s로 있는데 여기가 6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속도가 0이 된다. 그쵸?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직선을 그대로 그어줄 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인데 이 면적이 1.5, 즉 2분의 3m래요. 내 시간은 모르겠죠? 미지수로 잡아놓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6은 2분의 3이래요. 자, 3 나눠주고 3 또 나눠주면 t는 2분의 1초, 0.5초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기울기라 했으니까 자, x는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6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기울기가 이렇게 가면 플러스의 방향인 거고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는 분수가 분모에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분자에도 분수를 바꿔준 다음에 이 두 개 곱해주고 그리고 이 분자와 여기 있는 분모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2가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12m/s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래프를 활용해서 또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공식을 또 가져올게요. 자, 요번에 어떤 거 쓸까요? 시간 나왔고 가속도 나왔고 그리고 멈췄다 했으니까 나중 속도 0 가속도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나중 속도 알고 있죠? 0 v0 마이너스 3 곱하기 6 v0는 몇이 되죠? 18m/s 빠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변위 요 2번에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28 넣고 6 플러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3의 t의 제곱. 시간을 지금 알고 있나요? 시간을 알고 있죠. 6이니까 36은 s. 그래서 s를 구하면 몇이 되냐? 54m가 나옵니다.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이걸 잘 풀면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프로도 할 수 있겠죠? 처음 속도는 몇인지 모르지만 있었어요. 그게 정지했죠. 직선으로 그리고, 아이고, 직선이 안 되네. 그랬을 때 6초 뒤에 멈췄다 했어요. 그러면 처음 속도를 모르지만, 자, 가로분의 세로. 근데 기울기니까 마이너스는 기울기 마이너스 3. 그래서 V0는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18이 됩니다. 그리고 굴러간 변이니까 6초 동안 간 거니까 이 그래프의 아랫면 6초 동안에 이 아랫면을 면적을 구해주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8 3 곱하기 18은 54 해서 똑같이 54m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방향을 주나요? 윗방향과 아랫방향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윗방향을 마이너스로 줄 수도 있고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줄 수도 있고요. 윗방향을 플러스 아랫방향을 마이너스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중력하 속도는 어디 방향으로 작용하죠? 아랫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아랫방향을 마이너스 10으로 주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아랫방향을 마이너스, 윗방향을 플러스로 주고 있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가 자유낙하했으니까 마이너스 10. 그리고 자유낙하했을 때 처음 속도는 0입니다. 그리고 지금 변위는 5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5를 그냥 5라고 적으면 아마 계산상에서 좀 미스가 날 거예요. 왜냐면 공을 5m로 떨어뜨렸죠. 5m를 갔지만 지금 방향이 변이라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5m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라고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호 같은 데서 오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또 공식에다 넣어 볼게요. 속도를 구하고 싶죠? 우리는 VF라는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자, 가속도 마이너스 10. 시간을 몰라요. 처음 속도는 알아요. 그러면 얘도 아직까지 구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적어 봅시다. 0, 마이너스 10t. V는 마이너스 10t. 자, 2번 공식에 넣어 볼까요? 2번 공식 넣으면 마이너스 5는 2분의 1 마이너스 10의 t제곱. 요건 충분히 구해낼 수 있겠네요. t는 1, t의 제곱이 1이지만 t도 1이겠죠. 그럼 시간을 구해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시간을 대입해줘서 v는 마이너스 10m/s다. 지금도 보듯이 속도는 아랫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랫방향의 속도 마이너스가 붙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구하는 분들 대부분 많았을 것 같은데 이번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2 곱하기 마이너스 10. 여기서 만약에 S를 그냥 5를 넣었다면은 다르게 나왔을 거예요. 제곱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이상한 상황이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얘는 0. 얘는 100이 되고 V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여기서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V가 10이냐 V가 마이너스 10이냐. 얘는
윗방향으로 10m/s로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고 얘는 아랫방향으로 10m/s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방향과 방향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푸셨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가서 이번에 15m 높이에서 떨어져서 입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가속도는 똑같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냥 위에 문제랑.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0, 그리고 S는 15.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겠죠. 또 그러면 속도 얘로 구할 수 있는 바로 얘로 구할까요? 이번에는 자,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그리고 v제곱 이렇게 되겠는데 얘가 0입니다. 얘 구해낼 수 있나요? 네, 바로 구해낸다면 시간도 구해야 되네요, 여기선. 일단 속도를 이렇게 구했어요. 속도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0루트 3m/s가 나오고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얘는 결국 2번 공식과 1번 공식을 쓸 수밖에 없네요. 뭐 3번 먼저 해놓고 얘를 구하셔도 되니까 1번에다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0 루트 3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0에다가 t. 그러면 t는 자 10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0으로 나눠주면 t는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루트 3초입니다. 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뭐 당연히 2번부터 구하고 시간을 구하고 속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오셔도 되고요. 3번 공식을 써서 속도를 바로 구한 다음에 지금처럼 시간을 구하셔도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 개만 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만 그래프 그려볼게요. 지금 얘를 구하는 게 좀 더 물어보는 게 많으니까. 자, 속도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처음 속도가 0입니다. 0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10이에요. 기울기가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아랫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 아래가 아니라 얘는 사실 그래프 여기서는 그래프 아래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갔을 땐 윗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x축과 그래프가 만드는 면적 얘는 x축과 만드는 게 요거죠. 아래로 내려가는 건 x축과 만드는 면적이 밑에 이거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할 때 이쪽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이때 시간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 속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면적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15m죠. 면적이니까 그냥 15라고도 봐도 상관없겠네요. 자, t 곱하기 자꾸 2분의 1을 나중에 쓰네. vf는 15. 나중에 vf의 부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쓸게요. 마이너스 15라고 합시다. 그리고 기울기는 t분의 vf. 여기서 이미 vf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마이너스를 붙여주지 않아도 마이너스의 값이 나옵니다. 얘가 마이너스 10이죠. vf는 마이너스 10t.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2분의 1 t 곱하기 마이너스 10t는 마이너스 15. 얘랑 나눠주고 또 5로 서로 나눠줍니다. 마이너스 5로. 그러면 t제곱은 3이 되고 t는 루트 3이 되겠죠. 시간은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루트 3초.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 3을 넣어주면 VF는 마이너스 10 루트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도 구해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포물선 운동하면 먼저 수평과 수직 속도로 나눠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다른 운동 형태를 띄어요. 공중에 떴을 때는 저희는 중력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 속도에만 영향을 받아요. 얘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떴다가 떨어지게 되죠. 그때 이 수평 속도는 등속도 운동으로 계속 갑니다. 어떠한 힘도 받지 않아요. 공기 저항이 없다면. 근데 이 수직 속도는 중력을 받아서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그대로인데 얘는 조금 더 줄어들고 얘는 그대로인데 더 줄어들고 여기일 때는 수평 속도밖에 없는 게 되겠죠. 수직 속도는 아예 없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이 정점에 떴을 때의 시간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높이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 수평과 수직 속도를 먼저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10m/s로 가고 있는데 30도로 떴다 했죠. 사인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먼저 사인 삼각함수 다 했죠. 이제 10에다가 요거니까 얘의 값은 10 곱하기 사인 30이 돼서 5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수직 속도는 5m/s고요. 그리고 수평 속도는 코사인을 곱해줬으니까 5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도 필요할까요? 공식 어디 갔죠? 공식표가 사라져 버렸네요. 없이 합시다, 이제는. 그러면 먼저 시간을 알아야 돼요. 정점에 떴을 때의 시간을 활용할 겁니다. 얘는 나중에 결국 정점에 이르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속도는 여기서 지금 수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제 따로 볼 거니까 수직 관점에서 먼저 보면 처음 속도는 5, 나중 속도는 0. 이때 시간이 얼마냐?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자, 나중 속도는 어떻게 되죠? V0, 5, 마이너스 10t. t는 0.5가 되겠죠. 이렇게 1번 공식을 활용해서 시간을 구하고 2번 공식에 대입을 해서 높이를 구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높이를 구하면 1.25m가 나와요. 여기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 게 높이뛰기 선수가 도약해서 최대 높이에 이르렀다 했어요. 저희가 구한 건 최대 높이가 맞긴 한데 지금 무게중심 높이가 애초에 있었죠. 이 친구가 이렇게 뜰 건데 이 무게중심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5m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떠서 최대 높이에 도달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한 건 1.25m 이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2.75m 지면으로부터 올라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75m가 됩니다.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하냐? 수직 속도 관점에서 먼저 보면 처음 속도가 5, 나중 속도가 0, 기울기가 마이너스 10, 시간. 이걸 풀어내면 0.5가 되고 높이 같은 경우에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0.5 곱하기 5 하면 1.2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수평 관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해봅시다. 수평 도달 거리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지면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그 1.5m까지 오는 이 수평 도달 거리는 등속도 운동을 하죠.
얘는 5루트 3이라는 속도로 똑같이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때 시간이 몇 초일까요? 0.5초가 아니라 1초겠죠. 왜냐면 떴다가 다시 떨어지는 시간이 똑같이 0.5초니까 2배가 돼서 1초를 구하면 됩니다. 이 면적을 구하면 5루트 3 곱하기 1. 그래서 이 빨간색 이 거리 얘는 5루트 3m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여기서 문제에서 상황을 다 줬네요. 너무 좋네요. 자, 수평 속도와 수직도 따로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채공 시간까지 주네요. 친절합니다. 자, 수평 변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떨어질 때까지 채공 시간을 얘기하니까 2초가 걸렸다 했어요. 그러면 얘는 수평 거리는 등속도니까 2 곱하기 수평 속도 10 해서 20m로 하면 되고 최대 높이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1번 공식을 활용해서 정점까지의 시간을 구해낼 수 있겠죠. 1초가 걸립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지금 채공 시간이 2초라 했으니까 이 절반의 시간은 몇 초일까요? 1초가 됩니다. 네,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면 1초가 걸렸을 때 2번 공식을 활용해서 넣으면 S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해내면 5m가 나오고요. 그리고 난 시간 안 구하고 싶다. 바로 하고 싶다. EAS로 구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처음 속도를 아니까 100이라는 걸 알죠. 10인데 제곱하면 100이니까.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0. 얘는 없어. 그러면 얘들 충분히 바로 5로 구해낼 수 있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탄성계수 나왔네요. 탄성계수는 사실 정해놓은 공식이라서 바로 구하시면 되는데 충돌 전 상대 속도 분의 충돌 후 상대 속도의 절대값. 탄성계수는 마이너스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얘는 높이만 줬네요. 몇 미터인지. 그리고 바닥과의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더 편한 공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죠. 떨어뜨린 높이 그리고 튀어오른 높이. 지금은 튀어오른 높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탄성계수를 줬어요. 얘를 활용하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탄성계수 0.9는 루트 0. 아니죠. 2m에서 떨어뜨렸고 튀어오른 높이가 됩니다. 이거를 구해보면 몇이 나오냐면 계산을 해보세요. 제곱을 해서 0.9의 제곱은 2분의 이렇게. 그래서 튀어오른 높이는 0.9의 제곱 곱하기 2. 계산을 하면 1.62m가 나옵니다. 계산은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오, 좋아요. 마지막 문제 하고 다음 심화 문제로 넘어가야겠네요. 자, 50m 수영장이라고 해 있어요. 왜 이런 걸 줬냐면 속도와 속력이 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죠? 네. 얘는 스칼라. 맞아요. 얘는 그렇죠. 벡터가 되겠죠. 얘는 크기만 있고 얘는 크기와 방향이 둘 다 있어요. 그래서 구할 때도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를 하고요. 시간분의 변위를 하죠. 이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구할 건데, 뭐, 얘야, 이제 구해내 볼게요. 자, 처음 50m, 나중 50m 시간을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평균 속력을 줬어요. 아까 뭐 평균 속도 했는데, 왜 그런 걸 줬냐면, 수영할 때 늘 등속도로 하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막 벽을 차고 빠르게 갔다가 느리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면적이 결국 이동한 변이라 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땐 그 그래프 면적을 구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 평균 속력을 씁니다. 평균 속도가 될 수도 있고요. 평균 속력이 있으면 그냥 거기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이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처음에 50m부터 할게요. 처음 50m를 가는데 속력이 1.5래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얘를 구해야겠죠? 50m니까 1.5일 때 t. 그러면 t는 얘가 2분의 3이니까 3분의 100 이렇게 되고 소수로 나타내고 싶으면 33.33 뭐 이렇게 되겠죠. 쭉쭉쭉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분자 분모로 나타낼게요. 분수로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나중 50m는 1.2로 했으니까 그대로 1.2 곱하기 시간은 50. 여기서는 3분의 몇이 나오죠? 125. 그래서 3분의 125초라고 해도 되고 뭐 분수로 나타내고 싶으면 41.6666초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평균 속력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 병체를 할 텐데 얼만큼 이동했냐? 원래 이거에다가 전체 시간을 곱해주면 전체 이동 거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전체 시간 몇 초가 걸려요? 이 두 개를 합친 시간이겠죠? 3분의 225초가 나옵니다. 얘를 약분해 주면 75초가 되겠죠? 75초. 그리고 전체 이동 거리는 100m가 되겠어요. 그러면 평균 속력은 75분의 100이 됩니다. 75분의 100은 3분의 4m/s라고도 할 수 있고 1.3333m/s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균 속도를 물어봤어요. 자, 속도는 아까 말했듯이 시간분의 변입니다. 50m 수영장에서 100m 레이스를 했어요. 50m짜리예요. 처음 출발해서 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찍고 돌아와야 됐지. 총 이동 거리가 100m가 됩니다. 변위는 처음과 나중에 최단 거리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0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아까 말했듯이 75초가 되겠지만 변위가 0이 되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0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식 기본 문제를 다 풀어 보았고요. 다음에는 심한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